정말이지 내 인생은 모든 게 순탄할 것만 같았고 별 탈 없을 줄만 알았는데 한순간 병을 얻고 나니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2살인 아줌마랍니다. 20대 시절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다가 한순간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사고로 죽더니 저까지 병을 얻고 말았어요. 제 병은 바로 암과도 같은 불치병이었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저까지 병에 걸리고 나니 집에 모아둔 돈은 모두 다 제 병원비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급기야 의사가 이제는 오래 살아봐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제 곁을 지키던 남편마저 이제는 모든 게 힘들었는지 아픈 저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병간호에 몰두했던 남편이고 아들까지 죽고 저까지 병에 걸리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하니깐요. 이렇게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현실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전 살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여기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제서야 갓 50 넘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쩌면 적지 않은 많은 날들이라 여겼기에 더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루는 여느 날처럼 진전 없이 병원에 다녀왔고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처럼 불치병에 걸렸거나 암에 걸린 환자들이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몇십 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서 산에 들어가 흙을 밟고 산공기를 마시며 약초와 나무를 캐먹고 살았더니 모든 병을 이겨냈다는 어쩌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었답니다. 물론 제가 아무런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다면 이런 얘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겠지만 딱 저를 위한 이야기 같았고 제게 있어 마지막 희망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제는 약도 소용없고 치료도 소용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오로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도 저들처럼 저렇게 하면 몸이 나을 것 같은 기대감에 젖어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도시 속 집과 거리가 먼 산으로 들어가 지내기로 하였고 저는 무작정 텐트와 살림살이 몇 가지 챙겨서 산으로 향했지요. 아무도 안 보일 정도로 인적이 드문 산으로 와서 텐트를 쳤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병도 고쳐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픈 내가 불빛조차 하나 없는 산에서 밤을 보내는 것조차도 너무 두렵고 힘들었으며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약초를 뜯어먹고 산나물을 뜯어먹으면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약초책을 보고서 무작정 산나물을 뜯기 시작했고 버섯이 보이기에 버섯까지 뜯었어요. 그리고 직접 뜯은 나물과 버섯으로 음식을 해먹으려고 불을 피우는데 누군가 제 쪽으로 저벅저벅 낙엽을 밟으며 걸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의 건장한 남자더라고요. 옷은 너덜너덜하고 생김새도 우락부락하고 수염은 또 왜 이렇게 길렀는지 꼭 산에서 만난 산적 같은 남자였어요. 저는 놀라서 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그 남자는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발로 제가 뜯은 나물과 버섯을 걷어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막 소리를 지르며 죽고 싶어? 라고 하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저는 죽을 병 걸린 환자라고 하니까 명 더 재촉하고 싶냐고 하며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뜯은 나물과 버섯이 모두 독이 들어간 것들이었고 책만 보고 대충 비슷하면 뜯었던 것들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저는 그것들을 먹고 죽을 뻔했던 거였죠.
그 산적 같은 남자는 제게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이런 산에 들어와 음식을 해먹겠다고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함부로 피우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에게서 잔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서 산에 들어온 건데 이런 곳에서조차도 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며 저는 그 산적 같은 남자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 잃고서 불치병에 걸렸고 남편까지 나를 버리고 떠났다면서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오로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며 아무리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백약이 소용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잔소리를 늘어놓던 그 우락부락한 산적 같은 남자는 갑자기 잔소리를 멈추고 더욱더 제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흙투성이인 손으로 제 뺨을 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제 상태를 보는 듯한데 저보고 하는 말이 여기서 무작정 지낸다고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런 산속에서의 삶을 원한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이 산속에서 텐트 치고 혼자 힘들게 사는 것보다 왠지 저 산적 같은 남자를 따라가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 독이 든 나물과 버섯을 먹을 뻔한 나를 구해준 남자이기에 산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무서워도 어차피 죽을 시한부 인생, 여기서 더 망가지면 얼마나 더 망가지겠냐는 생각에 저는 그냥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 남자를 따라서 가보니 산 바로 밑에 허름한 집 한 채가 나왔는데 거기서 홀로 사는 듯 싶더라고요. 보니까 TV에서 보는 자연인 같은 모습 같았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딱해 보였는지 남은 방 하나 있으니 여기서 며칠 지내보고 산생활이 맞으면 더 있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고마웠어요. 마치 전 그 남자의 그림자처럼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산에 오르면 같이 올랐고 나물과 약초를 캐러 가면 같이 따라갔으며 집에서 효소를 담글 때도 옆에서 그를 꼭 지켜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그 사람도 제게 무작정 차갑게 대했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저를 좀 더 살갑게 대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을 안 챙겨 먹은 지도 오래됐고 병원에 안 간 지도 오래됐는데 가끔씩 죽을 듯이 아파오던 통증이 어느 순간부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이 6개월쯤 접어들 때부터 그 통증까지 말끔히 사라지고 건강해진 얼굴로 돌아왔답니다. 어느 날 산적 같은 그 남자는 전보다 건강한 나를 보고서 정말 요새 얼굴빛이 아주 좋아 보인다며 이제 힘든 생활 그만하고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서운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 마치 그 사람 마누라처럼 아픈 몸으로 집안일을 거들고 도와준 나였는데 그 사람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6개월 넘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 남자는 함께한 모든 시간이 아쉽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이곳을 더욱더 떠나기 싫었던 이유는 바로 산적 같은 이 남자를 제가 어느 순간 사랑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우락부락 산적 같은 그 남자를 마치 지아비같이 느끼고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나보고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저는 안 간다며 그 남자의 넓은 등에 안기어 울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눈이 그렁그렁하게 변하며 자기도 이제 내가 여자로 보인다면서 더 이상 정들기 전에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래서 그럼 서로 잘 된 거 아니냐며
우리 서로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는 세상이 싫고 세상에 버림받아서 산에 들어와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 사람도 사연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 몸 하나 아파서 나만 생각했지 이 남자의 사연 따윈 궁금하지 않았던 거였죠. 보기엔 산적 같아 보여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아픔도 많았던 이 남자를 이제는 내가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같이 밤을 보냈답니다. 아침에 산적 같은 남자는 제가 옆에 누워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놀란 모습도 잠시 우리 둘은 사랑을 확인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이제 저를 완벽히 받아주게 되었고 우리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부부처럼 함께 산 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덧 제 병도 다 나은 듯 싶었고 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다 준 이 남자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식도 잃고 남편도 떠나버렸지만 나이 50이 넘어서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도 참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것인데 이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전 산속에서 만난 산적 같은 남자와 여러 해를 넘어 하루에도 여러 번 서로를 이해하며 보듬어주는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궁합은 잘 맞냐고요? 너무나 잘 맞는 나머지 부끄럽지만 궁합은 물론 정말 다른 궁합까지 잘 맞는 우리가 되었네요.